안녕하세요. 지혜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보면 우울해지는 이유를 철학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켜면 어김없이 기분이 다운되곤 했어요. 완벽한 여행 사진들, 예쁘게 차려진 브런치,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73%가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하루에 SNS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럼 SNS를 그냥 끊으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일도 있고 소통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 문제를 50년 전에 정확히 예측한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81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 출간된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바로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이죠. 이 프랑스 철학자는 당시에 이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시뮬라크르란 쉽게 말해서 원본 없는 복제물이에요. 즉,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을 말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디즈니랜드의 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 성은 실제 중세성을 모델로 했지만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SNS는 어떤가요?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실패한 요리 사진을 올리나요? 누가 지친 얼굴로 찍은 셀카를 게시하나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시뮬라크르예요. 실제 삶이 아니라 실제보다 더 완벽해 보이도록 연출된 이미지들이죠.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가 4단계로 진화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실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단계예요. 초창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일상을 그대로 올렸죠. 친구들 생일 파티, 평범한 일상 모습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를 살짝 왜곡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필터를 쓰고 각도를 조절하고 좀 더 예쁘게 보이도록 보정을 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의 부재를 감추기 시작해요. 인플루언서들의 완벽한 일상이 대표적인 예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순수 시뮬라크르 단계예요. 최근에 등장한 AI 인플루언서들을 보세요. 아예 실제 인간이 없는데도 수만 명이 팔로우하죠. 이렇게 시뮬라크르가 넘쳐나면 하이퍼리얼리티 상태가 됩니다. 현실보다 가짜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실제 경험보다 SNS에 올릴 이미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맛있어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사진이 예뻐서 주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게 바로 하이퍼리얼리티예요. 진짜 경험보다 그 경험의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SNS 알고리즘은 우리가 더 오래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완벽한 이미지일수록 이는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고 알고리즘이 더 많이 노출시키죠.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시뮬라크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뮬라크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자유의 시작이다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시뮬라크르 탐지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완벽한 이미지를 볼 때마다 이게 시뮬라크르구나라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아침 루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몇 번 촬영했을까? 편집은 얼마나 했을까?
실패한 장면들은 어디 갔을까? 이런 식으로 보정이나 연출의 흔적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시뮬라크르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첫 번째 생각이 사진 찍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맛있다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죠. 아름다운 일몰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을 꺼내는 대신 그 순간의 바람과 온도, 냄새까지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경험을 SNS를 통해 검증받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세 번째는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철학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것, 낡은 것, 불완전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이죠. 시뮬라크르의 완벽함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예요. 지친 얼굴, 실패한 요리, 정리되지 않은 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삶이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네 번째는 선택적 노출 전략이에요. 팔로우하는 계정들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과도하게 완벽한 이미지만 올리는 계정들은 과감히 언팔로우하고 대신 진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계정들을 팔로우해보세요. 그리고 앱 사용 시간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핸드폰 설정에서 앱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메타인지 훈련이에요. SNS를 볼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해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다면, 지금 이 기분은 시뮬라크르를 보고 생긴 거구나라고 인식하고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심호흡을 3번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내 주변의 실제 현실을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저는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봐도 우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 정말 고생해서 저 사진 한 장 건졌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웃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상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시뮬라크르 탈출 7일 챌린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1일차와 2일차에는 시뮬라크르 탐지기 연습을 해보세요. SNS를 볼 때마다 이게 시뮬라크르인지 실제인지 구분해 보는 거예요. 5일차와 6일차에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도 사랑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7일차에는 일주일간의 변화를 체크해보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해시태그는 시뮬라크르 탈출 챌린지예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현대 철학자 미셀 푸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푸코는 우리가 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었는지, SNS가 어떻게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자발적 감시의 메커니즘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댓글로 다루고 싶은 철학 주제도 제안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보드리아르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시뮬라크르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자유의 시작이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진짜이고 소중한 실제입니다. 누군가의 완벽한 시뮬라크르와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도 시뮬라크르가 아닌 진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지혜세였습니다.